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76%가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1%는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80%뭐 또 90 절반 이상 이렇게 줄은 대상들은 이게 적어도 앞으로 너댓 달 더 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90%가 너댓 달 더 지속되면 그럼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코로나가 유행을 쭉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유행하고 그 유행이 좀 심화되면 이 거리두기, 이 셧다운을 해야 되는데 셧다운을 하는 부분에 지금 데미지가 직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하게 되면 일주만 해도 지금 치명타를 입죠. 셧다운을 안 해도 정상 때보다 절반 매출 될까 말까 한데 셧다운을 하면 10% 미만으로 아마 매출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셧다운을 하는 한은 이게 영업이 거의 박살 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한번 보십시다. 이 석 달이 남았고 또 9월 달도 아직 반이 안 됐기 때문에 석 달 반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마 가을 접어들면서 이게 겨울 해서 내년 봄이 올 때까지 한 2월 달까지 지금 총 한 5달 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 보릿고개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어릴 때 이 보리가 나오기 전에 이제 겨울부터 이제 봄 보리가 나오려면 한 5, 6월 돼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보릿고개라고 그 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결국은 내년 봄 전에 코로나가 다시 뭐 불을 보듯이 뻔히 대확산될 거예요. 이래 되는 속에서 지금 거리두기를 강화 안 할 수 없을 거고 하게 되면 수많은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죽고 또 안 하면 코로나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의료 시스템 붕괴가 되어지는 진퇴양난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뭉이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웃기는 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집합 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 뷔페, PC방, 노래 연습장, 실내 공연장,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 방문 판매, 대형 학원 이런데 200만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매달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00만원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 제한된 카페나 음식점, 그러니까 파리바게처,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설빙 등과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 여기에는 100에서 200만원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자영업 소상공인, 그런데 연 매출이 2, 3억 이하고 매출 감소 정빙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1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고라고 해가지고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 주로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그리고 학원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대리운전, 간병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50만원씩 4개월 총 200만원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취업 청년이라고 이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이제 그런 젊은이들은 그게 이제 기준이 중위소득 120%, 그러니까 중위소득보다 20% 더 위에 있는 사람부터 밑에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70만원 이하 소득인 집에 18세에서 34세의 백수가 있으면 두당 5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한 데는 200, 그 다음에 심한 데는 100에서 200, 그리고 정빙 안 되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100 식당 이런데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특고들한테는 50만원씩 4개월, 그리고 미취업 청년들한테는 부모 소득이 570만원 이하면
한 번에 50만 원 이렇게 주겠다고 지금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섭섭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어요? 또 그걸 달랜다고 17에서 34세 그리고 50세 이상의, 그러니까 뭐 17세 미만은 핸드폰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 34세 미만하고, 그러니까 취업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직장에 이제 취업해서 돈을 버는 나이대가 15세에서 50세라고 보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50세 이상 34세 이하 이 사람들한테 한 방에 통신비 2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2만 원요. 저도 50세 이상이니까 통신비가 2만 원 지원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63%인 국민한테 3,287만 명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곱하기 2만 하면 그게 억으로 붙이면 되죠. 그러면 한 얼마입니까? 6,500억 조금 넘는 돈을 이런 데 쓰고 있어요. 그 2만 원 줄었던 사람이 와, 내 통신비 2만 원이나 까주네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500억 넘는 돈을 쓰고 자빠졌습니다. 그 총 6,600억이 가깝죠. 그래서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반발을 무마하려고 6,600억을 밀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초등학생을 둔 부모한테는 40만 원씩을 또 돌봄 쿠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민심을 막아보겠다. 이게 재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일단 시내에 급식소부터 차리겠습니다. 공식 급식소를 체육관을 빌든 해서 실내에 사람을 길거리에 줄 세워가 밥 먹이는 거 아무리 공짜밥 준다해도 그거는 인격 모독이에요. 실내에 급식소를 차려서 이제 밥 굶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밥을 주고요. 또 길거리로 쫓겨 나와가 지금 월세를 못 내가 젊은 청년들 중에 거리로 나오게 되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월세를 못 내서 그래도 그냥 어렵게라도 살아가고 있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월세를 못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1인 가구래요. 그 1인 가구 중에 집 사갖고 그럴싸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열악한 월세에서 살 겁니다. 뭐 오피스텔 수준이 조금 낮은 괜찮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사람은 옥탑방 반지하 그 전통주택 낡은 데 살 거고요. 아니면 고시원에 살고 이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들이 이제 소득이 몇 달 끊겨버리면 알바도 수십 대 1인데 알바도 잘 못 구해요. 그러면 돈 떨어지면 집에서 주인이 내쫓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몇 달을 버텨왔다 하더라도 이제 보전금 까먹고 내쫓겨 놓으면 거리에서 갈 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금방 정신적인 상태가 무너지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이 뭡니까 모텔이나 요즘 이런데 장사 안 되는 거 정부가 다 그냥 장기 계약을 맺어서, 그럼 주인들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숙박업소 뭐 싼 호텔이나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라도 살게 해주려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 안전망이에요. 적어도 먹고 자고 하는 부분에 보호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지지율 의식하면서요 곳곳에 다 뿌렸다라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뿌려야 된다면서 이 돈을 소득 증명 절차 없이 바로 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나름 좀 써서 이렇게 업종을 정해가 업종별로 빨리 확 뿌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너희들은 2만 원씩이라도 통신비 한번 깎아줬지 않았냐. 너네들도 공범이다.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자영업자 도울 돈도 빠듯한데 이런 통신비를 끼워 놓고 돌봄 지원금을 끼워 넣었는데 이 쿠폰까지 합치면 이 돈이 2조라는 거예요. 아무런 당사자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은 2조를 이런 데다가
뿌리는 겁니다. 매출 급감해서 문 닫기 직전인 소상공인한테는 3조 지원하고 그냥 하나만한 이런 일에 2조를 지원하는 거예요.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죠. 경제 분야에서 이 가장 권위 있다라는 정부 기관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1%다. V 반등이 어렵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하반기에 코로나가 확산됐다. 아니 외국의 유학가가 대부분이 해외 박사들이에요. 공부를 하고 왔는데 뭔 공부를 똥구멍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안 번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하반기에 코로나가 찬바람 돌면 더 심하게 번질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넉 달 만에 1.3% 대폭 하향 조정을 또 했어요. 이 KDI 같은데 박사급으로 해외 박사로 연구원이나 수석 연구원이 있는 사람들 페이 셉니다. 1억 가량 받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뭐 하려고 그런 돈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 성장 전망을 3.5%라는 거예요. 바보라도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가 내년에 폭탄이 터질 거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KDI라는 데서 해외 유학가가 경제학 박사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내년에 3.5% 올해 마이너스 1. 한국은행이 이미 마이너스 3.3까지 갈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개똥 박사들은 뭐 하려고 이 문 닫아버리고요. 그냥 문 닫아버리고 이 자리에 그냥 생활안전치료센터를 만들든가 그 노숙자 쉼터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두기로 민간 소비가 타격이 큰데 정부 지원을 피해계층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줘야 된다.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고 문이 말한 V 반등이 안 될 거다라는 말을 이 대목에서 정권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을 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가리 주변에는 전부 다 거짓말장이만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국가 채무가 지금 또 추경 7조 내면서 7조 이상 할 거예요.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국회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국회가 재정 건전성 방향을 내야 됩니까? 정부가 돈을 건전하게 쓰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해야 됩니까? 재정이 지금 구멍이 난다고 불이 빨갛게 들어와가 삐뽀 이렇게 신호가 오는데 이 정권은 4차 추경한다면서 핸드폰값 2만원씩까지 챙깁니다. 이 빚에 중독이 된 거죠. 한마디로 야반 도주 곧 할 거니까 가고 난 뒤에 빚잔치는 내가 할 일 없다. 기본적으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계획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수정을 하겠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추경 내분한 거는 박정희 정부가 5.16 혁명하고 난 이후에 혁명 상태에서 내분한 거 말고는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세상에 어디에도 빚은 공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대면서 시중에 돈만 풀어가지고 이 저금리 후유증에다가 빚에 중독되어서 막 진짜 외상이라니까 소도 잡아 먹자고 달라드는 원래 예상 안 갚을 놈이 외상을 잘 씁니다. 갚으려고 하고 차질이 없는 사람은 외상으로 먹을래도 차라리 한 끼 굶고 말겠다. 밥 안 먹을게 이럽니다. 저도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외상으로 밥 먹자 소리를 안 하지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그냥 내 뭐 잘나가 뻥치고는 외상 장부 달아놓고 실컷 먹고 나중에 튀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인간들 많았지요. 식당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지금 정권의 바람잡이 하에 비투 영끌 해가지고 민간부채 눈덩이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좀 있으면 저는 비투 영끌한 사람들의 빚을 부동산 산다고 빚낸 사람 주식 한다고 빚낸 사람이 나중에 빚 떼먹고 나자빠지면 거기에 대해서요 무슨 뭐 옛날에 농가부채 탕감하듯이 부채 탕감 절대 해주면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갚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니 남 돈을 빚을 내 가지고요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투기를 해놓고 그 투기를 내 능력 안 된다. 진짜 자영업을 하다요.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문을 닫게 되는데 빚더미에 올라온 사람과 이 영끌이나 비투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그냥 정신이 나가 가지고 돈 그냥 쓰는데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김상조도 나서서 부채 비율이 위험해질 수 있다 하고 문도 재정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자들은 말뿐입니다. 이제요 이 빚이 아마 국가와 국민이 합작해서 이 털어먹은 빚이 나중에 전체 이 나라를 거의 무너뜨릴 겁니다. 그 속에서 억울하게 같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을 건데요. 조심하기 바랍니다.